찌는 건 금방인데 빼는 건 안 쉽더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뱃살 그 자체만으로 건강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꼭 관리하시는 게 좋겠죠. 뱃살을 하게 되면 혈압, 당뇨, 고지혈증, 성인병뿐만 아니라 대장암, 유방암 이런 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위험한 존재가 바로 이 뱃살이에요. 특히 뱃살은 만성질환 환자에게 더욱더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최근에 당뇨병을 앓는 분의 복부 비만 정도 그리고 신경교종 발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어요. 뱃살이 당뇨 합병증 중에서도 안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뱃살이 많아지잖아요. 지방이 장기에 직접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방은 피부 아래에 피하 지방 그리고 내장 사이에 내장 지방으로 쌓이다가 더 이상 쌓일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췌장, 근육 이런 장기에 가서 직접 다 들러붙습니다. 이렇게 근육, 심장, 간, 콩팥 본래 지방 조직이 존재하면 안 되는 부위잖아요. 이 부위에 쌓인 지방을 우리가 이소성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뇨인에게 뱃살은 췌장 기능 저하를 나타내는 뚜렷한 지표가 될 수 있고 혈당 관리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합병증의 위험까지 높이는 요소가 바로 뱃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런 이소성 지방이 더 빼기 어렵다 아니면 특이한 지방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장 지방 빼는 방법하고 같습니다. 근육량을 늘리고 더 이상 지방을 늘리지 않도록 식이요법으로 조정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인슐린 저항성이나 혈당 관리가 선행이 되지 않게 되면 당뇨인이든 당뇨가 없는 분이든 다시 뱃살이 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교과서적인 원칙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식이요법, 운동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혈당 지수, 당부화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 위주로 먹고 불포화 지방의 섭취 비율을 높이는 원칙은 당뇨인뿐만 아니라 뱃살 빼려는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데 평소 먹던 음식의 양 그리고 종류를 갑자기 줄여버리면 식탐이 어때요? 더 늘어나. 뱃살 빼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잖아요. 당뇨가 있다 하더라도 가끔은 좀 라면 한 그릇만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울 때도 많으실 겁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도 최대한 지방으로 저장 안 되도록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4글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식전부하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식전부하는 한마디로 이 탄수화물이 위에서 배출되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당뇨 비롯해서 만성염증, 노화 얘기할 때 중요한 게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총량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소화 흡수되는 속도입니다 라는 말씀하죠. 빠르게 당이만 흡수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슐린에 의해서 지방으로 저장되기가 쉽고 또 지방세포에서 분비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여러 가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인슐린 저항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잖아요. 식전부하는 바로 이런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늦추기 위해서 식사 전에 정해진 시간에 일정량의 음식이나 영양소를 미리 섭취하는 거 이거를 바로 식전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공복에 먹으면 혈당 안 올리는 음식 알려드린 영상 기억하세요? 어떻게 찾느냐? 유튜브에서 검색창에서 H혈당 이렇게 찾으시면 이렇게 쭉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식전부하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제2형 당뇨 환자에게 혼합식 섭취 전 우유라든지 요거트에 유청단백을 먹잖아요. 그러면 식후 혈당 떨어지고 포만감을 형성하고 또 인슐린 분비 조절하는 GLP-1 콜레시스토키닌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음식물의 위 배출 시간이 지연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제2형 당뇨뿐만 아니라 제1형 당뇨 환자, 또 임신성 당뇨병 환자에게도 이 식전부하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단백질과 지방을 식전에 투여한 연구에서도 보면은 식전부하의 효과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정상 내당능인 사람, 포도당 불내성이 있는 사람,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각각 식전에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투여한 결과 모든 시험군에서 식후 혈당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고 혈당 감소 효과는 포도당 불내성의 정도가 클수록 증가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과 상관없이 포도당의 흡수 그리고 혈중 포도당을 위주로 확인한 결과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있어도 혈당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식전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밥상에서 이거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보통 밥 먹을 때 음식 들어가기 시작하고 한 10분, 15분 지나면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GLP-1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은 위 배출 속도를 느리게 하고 인슐린 분비 지시하는 이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밥을 빨리 먹게 되면 과식하기 쉽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GLP-1 호르몬이 제대로 신호를 보내기 전에 너무 많이 빨리 음식을 먹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호르몬을 제대로 이용해 보는 겁니다. 밥 먹기 전에 이 GLP-1의 분비를 유도하게 되면 위에서 장으로 음식이 넘어가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혈당도 천천히 오르겠구나. 혈당이 갑자기 올라버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렇게 식전 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이 뭘까요? 유청단백이 풍부한 우유, 요거트,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 오일, 달걀도 좋습니다. 밥 먹기 1, 20분 전에 에피타이저처럼 우유, 요거트 한 컵, 아니면 달걀 한두 개, 아니면 올리브 오일 한두 스푼 정도를 취향껏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먹고 한 1, 20분 있다가 밥 먹잖아요. 그러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위 배출 시간이 점점 느려져.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포만감이 일찍 찾아오니까 식사량이 줄어들지만 식탐도 없고 허기도 별로 없어. 그럼 부작용이 없겠죠. 식사로 섭취한 탄수화물이 위장에서 배출되는 속도도 현저하게 느려지기 때문에 지방으로 저장되는 양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밥 먹기 전에 단백질, 지방류를 먹어서 나타나는 혈당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 올리브 오일, 단백질, 식이섬유를 먹은 후에 식후 혈당 변화가 많이 안정됐구나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적게는 35%에서 많게는 어떻게 50%까지 당화 혈색소도 적게는 0.8%에서 많게는 2.2%까지 떨어졌네?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한 연구를 볼게요. 밥 먹기 30분 전에 올리브 오일 30ml 이걸 먹고 위장에 남아있는 음식의 양을 시간별로 확인해 봤는데 먹은 지 60분 후를 보시잖아요. 그냥 물을 마셨을 경우 60분에 40%만 음식물이 남아있는데 올리브 오일을 먹은 다음에 보니까 70%가량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죠.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위 배출되는 속도가 천천히 느리면 췌장의 부담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인슐린이 충분히 포도당을 처리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짝짝 전환되는 당의 양도 적어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올리브 오일도 좋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트나 달걀도 좋습니다. 식사 전에 질 좋은 단백질, 지방 챙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하는 식사에서 또 한 가지 이 식전 부하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식사법 거꾸로 하세요. 거꾸로 식사법 기억하세요? 평소 드시는 음식에서 섭취 순서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로만 쫙 바꾸면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특별한 음식 처방 없이도 평소 섭취하는 음식으로 식전 부하 기대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주목될 수 있어요. 탄수화물이 아닌 다른 영양소를 초반에 먹어.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그런 섭취 방식만으로도 제2형 당뇨병과 내당능 장애 그리고 정상 내당능의 경우에도 식후 포도당 혈당 변화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보고한 연구도 있습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잖아요. 그럼 내당능 장애가 있는 식후 혈당이 무려 39% 떨어졌다 연구 보고도 있고 고기, 생선, 탄수화물 먹기 전에 채소를 먼저 먹잖아. 식후 혈당 최고치가 거의 50% 떨어지고 혈당 오르는 것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연될 뿐만 아니라 포만감, 인슐린 조절 호르몬이죠. GLP-1 그리고 GIP 수치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채소의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을 먼저 먹는 것만으로도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구나. 맞아요. 제가 오늘은 뱃살 빼고 혈당 관리하는 제일 쉬운 식사법 알려드렸어요. 식전 부하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었죠. 첫 번째 방법은 밥 먹기 10분, 20분 전에 유청단백이 풍부한 우유, 요거트 한 컵 아니면 달걀 한두 개 아니면 올리브 오일 한두 스푼 먹는 겁니다. 음식물의 위 배출 시간을 지연시켜서 혈당도 크게 오르지 않고 인슐린 민감도도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두 번째 식전 부하 방법, 채소, 단백질, 지방을 탄수화물 먹기 전에 먼저 섭취하는 건데 여기에 막 운동까지 더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다이어트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